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가 태어나는 아기 수를 앞질러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당장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 절벽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이 심각한 인구 문제의 해법으로 재외 동포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함께 이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재외 동포가 우리 인구 문제를 풀어줄 해법이다. 이런 큰 주제인데 우선 이게 어떤 생각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가 지금 약 5,200만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 초에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년부터 이제 인구 순 감소 시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47년 후가 되면 인구가 4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국민도 이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거가 이제 우선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 국적의 노동자를 받아들여서 노동시장에 새로운 그 활력소를 가져오는 건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민 정책에 의한 인구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민 정책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성공하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원래가 이제 이민 국가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런 노력을 했으나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도 어디를 보냐 하면 자기들의 해외 동포, 재외 동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일랜드, 폴란드 뭐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그 유입으로 인한 이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걸로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에 앞서서 보다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 750만이라는 동포가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각도에서 바라봐서 이 밖에 나가 있는 750만 재외동포를 우리가 좀 더 잘 어떻게 보면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그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연히 출산율을 높여라. 네. 그것도 한계가 잘안 있고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을 이제 이민으로 수용해서 하는 것도 네.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우리 국민이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네. 동포들을 우리 국민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이제 한국 영토 밖에 있는 우리 재외 동포를 네. 물리적으로 우리 국내로 귀국시킨다 이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시죠? 그거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재외 동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사시겠다 그러면 그거야 뭐 당연히 이제 환영할 일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지금 사는 거주국에서 계속 더 잘 사시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성공적인 민주시민이 되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같이 잘 공유함으로써 이 내국인과 이 동포들 사이에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하나인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 해외에 이제 우리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가 270여만 명 네. 포함해서 네. 750만 명의 이제 해외 동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우리 국민화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화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께
국민들께서는 제가 여기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2년간 일을 해본 결과 제가 확인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재외동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그 의미를 잘 모르세요. 재외동포란 지금 750만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중에 약 270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입니다. 요거를 이제 법적으로는 재외국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재외국민 270만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핏줄, 요게 이제 480만 정도 되거든요. 이걸 합치면 75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그것을 통틀어서 재외동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750만이라고 발표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수십만이 빠져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해외로 갔던 입양 동포들의 2세, 3세 이게 최소 30만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를 우리 정부에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이 추산만으로 집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집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정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 국민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차별을 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에게 첫 1년 동안 한 달에 20만 원 이게 이제 양육 지원비를 줍니다. 또 두 번째 12개월 동안은 한 달에 15만 원. 그다음 세 번째 12개월부터 약 5년에 걸친 기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재외 국민이 되는 순간에 이게 90일입니다. 90일이 경과하는 순간에 그런 걸 다 끊어요. 그러니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외 국민이 되느냐 아니면 내국인이냐에 따라서 정책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 중에 네. 특히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들, 네. 그분들을 우리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국민화하는 방법,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사안일 텐데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로 간 입양 동포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 나라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해외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해외로 간 입양 아들이 2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도 1년에 400명 정도가 매년 나가요. 그러면 여기는 뭐 100% 한국인이고 한민족인 거죠. 그런데 나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이제는 뭐 입양아는 아니고 어른이 돼서 거기서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2세, 3세가 태어나죠. 이미 뭐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30만 이상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 입양인 2세, 3세들도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한국인의 정체성도 없고 그렇게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사라져 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구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걸 보면 좀 수십만이 밖에 우리 자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는 거 하고 그들한테 우리가 찾아서 정체성 교육도 시키고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서 살고 있지만 한민족의 일원이다. 그리고 혈연적으로 보면 2세들은 최소한 50%가 한국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 우리 피를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그냥 다 버려져 있는 그런 셈인 거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사실은 정부로부터 대우받고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그렇게 자라나면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소속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 내국인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재외 동포도 우리 국민이다. 네. 이런 어떤 인식 조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270만 재외 국민은 뭐 당연히 이건 뭐 우리 국민인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480만
또는 뭐 그 입양 동포들 생각하면 500만이 넘어가는 외국 국적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일원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국적이 어디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한국인이고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그 옛날 교육에 의한 산물입니다. 요즘 세계는 OECD 국가의 반 이상이 복수 국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복수 국적을 시행하고 있어요.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국적을 만약에 2개를 갖는 게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라는 거를 우리 국민이 아시는 순간만 그러면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 또 국적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분들 자신도 해외 동포 또는 재외 동포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에게 동포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동포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 2017년도, 2018년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했던 국정교과서 전체에 재외동포나 해외동포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라 하면 초등교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요즘은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재외동포 또는 해외동포에 대한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자라나가지고 언론인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시고 정부 관료도 되고 이래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렇게 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재외 동포의 국민화 사업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기성세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 청소년과 어린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가치관 정립, 재외 동포도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장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행이 돼야 되고 이제 우리 교육부도 이 문제를 인지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우선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재외 동포 또는 해외 동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정규 교육부터 이 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 교과서를 개편하고 또 교육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 교육을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문화 교육에 쏟아붓고 있는 이 정책적 관심 적어도 그 수준은 재외동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그래야 시간이 가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5,200만 우리 내국인과 750만 재외동포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하나로 합쳐서 그래서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평화 통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해법으로 우리 재외 동포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정책 위반,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고맙습니다.